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에서 새로 나온 교재 RC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조 강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파트 7을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 레슨 5부터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안내 및 공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달 이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이죠. 어떤 뭐 예를 들어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이제 보통 회사 아무래도 상업적인 게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공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게 됩니다. 보통 뭐 노티스라고 제목이 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글의 유형이라는 게 질문 문제를 보시면은 위에 다 적혀 있습니다. 밑에 거는 노티스입니다. 밑에 거는 뭐 광고입니다. 레터입니다. 뭐 내지는 이메일입니다. 뭐 다 나와요. 아티클이 신문 기사입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윗부분을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뭐 인포메이션 노티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런 거 보시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항상 나옵니다. 주제라든가 목적 이런 거 뭐 혹은 노티스가 누구로부터 나온 노티스냐, 뭐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나온 거냐, 정부 기관으로부터 나온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역시 질문의 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니 뭐에 관한 거다 이런 것이 역시 윗부분에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그 관한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뭐를 이야기하고 싶다, 뭐를 좀 해주세요, 뭐가 바뀌었다 이런 구체적인 게 중간에 따라 나올 것이고요. 후반에 가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같은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항상 순서는 정해져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제, 목적, 뭐 또는 출처, 발신, 수신을 묻는다.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초반부에 어딘가 이런 내용이 깔려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수신인 같은 경우에 묻는 경우에 뭐 for whom 누구를 위해 위에 글이 intended 되었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위에 글 뭐 노티스라든가 이런 것이 누구를 향해서 intend 된 것이냐 의도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수신인을 묻는구나 그래서 회사 직원이구나 혹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등등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초반부에 다 등장을 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그 빈출 질문 유형이라든가 뭐 기본 전략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초반에 나온다고 계속 같으니까요.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1번 봅시다. example 문제를 볼게요. What is this notice regarding? regarding은요, about 같은 말이죠. 무엇에 관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글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좀 까다롭게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맨 위에 줄 한번 보세요. Lately there has been a problem. 문제가 있는데요. employees 직원들인데 어떤 직원이냐면은 losing 여기는요 질문의 ABCD 퀴즈란다. 질문의 ABCD 보기가 다 똑같죠, 그죠? important 다음에 file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ile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A는요 lost computers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컴퓨터 자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파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B는요 바이러스 아니죠, 그죠? 그다음 C는 lost drives라고 하는데 뭐 외장 하드라든가 하드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스토리지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에 보시면은 lost data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바로 여기서 files랑 엮이는 애기 때문에 답이 D구나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역시 항상 초반부에 나오는 질문들은요 초반 한 3줄에서 파악을 해서 바로 답을 다시고 막 너무 밑에까지 읽으시면요 아랫부분에 다른 이야기들과 섞이면서 글의 정확한 의도를 여러분이 놓치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 집중해서 푼다는 거, 초반에서 나오는 정보만으로 고를 수 있는 아이를 고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괜히 후반부에 가서 다른 거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공지 및 전달 사항 이런 부분들요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계속해서 앞에 했던 이야기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갑시다. 여러분 문제들도 다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레슨 6으로 가서요 기타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한번 볼게요. 자, 기타 양식이라는 애 어떤 애들이 있느냐면요 이 표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표가 굉장히 토익에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표는요 글자 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살면서 다양한 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예전에 토익을 접했을 때 제가 그 전에 많이 했던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은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물건 구매를 하다 보면요 뭐 물건 구매 양식 같은 게 나오죠. 여러분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 있죠. 홈쇼핑 웹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 물건 구매하면은 왜 장바구니 담고 뭐 지금 구매, 즉시 구매 이런 걸 하면은 왜 표가 나오잖아요. 네가 주문한 물건이 이거면 뭐 수량은 네가 몇 개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수량 영어로는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quantity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수량은 네가 몇 개를 주문했으며 그 제품의 가격은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비가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고 네가 계산해야 될 액수가 총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게 다 여기 우리 기타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너는 결제를 카드로 하느냐? 키드. 자, 카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하느냐, 휴대폰 결제를 하느냐, 막 이런 것들이 또 밑에 따라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순서를 갖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물건 주문하는데 맨 위에 카드 결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순서가 막 개수가 몇 개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 뭐 쉬핑이 언제고 얼마고, 여기가 뭐 총액이 얼마고, 주소는 막 위에 올라온다. 이 순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차례차례 알아볼 수 있는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이 토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넷으로 저는 외국 웹사이트에서 물건 구매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제가 외국에 잠깐 살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주로 외국 웹사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뭐 상업 웹사이트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이베이라고 하는 게 뜨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물건 구매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표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 문제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로 조금만 이야기를 더 붙이면요. 우리 좀 딴 이야기 좀 합시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가보시면요. 뭐 신청 양식들이 다다닥 꼽혀 있잖아요. 그거 꺼내서 거기다 적지 않습니까? 그 밖에 구청에서 나오는 양식들도 보면은 뭐 서식, 제, 몇 호 막 이래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표나 양식들은 이렇게 형태를 정하고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이제 익숙해지고 나서는 거의 뭐 그냥 그림 보듯이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평소에 표 같은데 약하신 분들은요, 구글이나 이런 외국 웹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양식들 구경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표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 송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송장도 국내 서식이 따로 있고요. 국제 서식이 따로 있어요. 국내 서식은 위에 뭐 인보이스라고 적혀 있고요. 물건 판 사람,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산 사람, 물건 산 사람의 주소 이래 나오고, 표 밑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샀으며 가격은 얼마였다. 그리고 뭐 쉬핑이 얼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다거나 할 수가 있고,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또 인보이스는 뭐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물건이 국제거래에서는 이제 배로 가고 이러니까요. 국제거래에 가는 뭐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패킹, 어떻게 포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리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항상 서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1번에 들어가 봅시다. 목적 또는 수신 발신인이다 라는 말은, 수신 발신은 예를 들어 물건이면 산 사람이 될 거고요. 발신이라면 물건을 판 사람이 될 겁니다.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구조를 이제 갖추게 되겠죠. 보통 보시게 되면요, 이 표라는 애는 문서 속에 되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쪽에 제목으로 되게 진하게 적혀서 이게 어떤 양식입니다라는 거를 티를 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신다면 문제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구체적인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우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1번에 What is Brighto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잠깐 멈추고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Brighton이라는 애가 뭐 하는 애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위에 나온 표현은요, Order Invoice라고 적혀있죠. Order Invoice니까 물건 주문 송장, 그래서 거래서 같은 거예요. 그거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적힌 애가 뭐겠습니까? 물건을 판 사람이지 않습니까? Brighton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적혀있고 이메일 적혀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Shipping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Shipping은 물건을 받는 사람의 주소이기 때문에 물건 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브라이튼이라는 회사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주소만 봐가지고는 여러분이 알 길이 없습니다. 좌측편에 주소, 얘네들 미국 주소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작은 주소 먼저 나오고 뒤로 갈수록 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NV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는데요. 요게 주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적힌 게 뭐냐 하면은 요런 애들이 저겁니다. 우리의 우편번호와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zip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zip코드는 각각 동네별로 고유의 우편번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라가 나와 있죠. USA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맨 아래쪽에 보면은 in this shipment, 이 선적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제품 번호 적혀 있고요. 중간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 적혔고요. 수량 QTY가 quantity죠.
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약자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자. 미국 애들도 스펠링이 글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약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도 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저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배운 약자 중에는 이모병이라는 게 있던데, 이모병은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뭐 병신도 아니고 이게 줄임말이라면서요, 욕하는 거라고 하던데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 혹은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지우는 버튼 있죠. 지움 누르면은 적었던 번호가 지워지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clear이라고 표현이 된다면은 clear도 다 안 적고요. CLR 이런 식으로 약자를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자에 좀 적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QTY는 뭐다? 수량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total cost가 있고요. ship date는 언제 선적을 시키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물건 판 게 전부 다 내용들을 보시면은 노트 카드, 무슨 그리팅 카드, 그 다음에 라이팅 패드, 무슨 볼펜 이런 애 있으니까 얘네들이 파는 게 전부 다 사무용품이구나. C는 오피스 서플라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무용품 파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표는요, 보시다시피 막 꼼꼼하게 읽을 게 없습니다. 읽을 게 없지만 표의 형태, 그 다음에 양식, 말하는 순서, 어떤 부분이 뭐냐, 혹은 몇몇 약어 이런 애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표 같은 것도 나와요. 스케줄표 나오면은 굉장히 스케줄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뭐 있겠습니까? 장소 적힐 것이고요. 날짜 적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은 이렇게 순서별로 가서 몇 시에서 몇 시, 몇 시에서 몇 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다음 우리 2번 한번 봅시다. 일정, 날짜, 금액, 수량을 묻는다. 이제 뭔지 알죠, 여러분? 날짜 이런 거 다 어디 적히는지 알고요. 수량은 QTY, quantity라고 한다. 이런 거 다 갈 겁니다. 표의 성격 파악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도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example 하나 나오는 거 있죠. 요 아이를 한번 볼까요? 자, what does Joey? 자, Joey라는 애가 고유명사입니다. 파트 7에서는 고유명사는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Joey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회사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위에 보십시다. 보시면은 Joey라는 글자는 문단 맨 끝에 있죠. Joy Springs라고 했고 name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 이름이겠죠, 그죠? 자, 사람 이름이고요. 그러면 Joey라는 사람은 물건을 산 사람이에요, 그죠? Her new bed 질문에서는 그녀의 새로운 침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중간에 보시면 설문조사 양식이 나오고 있어요. 설문조사. 얘네들은요, 물건을 팔고 나서도 설문조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의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붙이는데요. 얘도 아주 자주 빈출로 나오고 있는 파트 7의 한 유형이니까요. 자, 1번 봅시다. 1번의 설문조사 내용은 What product, 어떤 제품을 have you, 당신이 just purchased, 구매했습니까? 침대를 샀어요. 2번은요, How would you describe? 자, describe를 보자마자 여기서 멈추면서 질문에 나왔던 indicate와 엮이는구나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describe your satisfaction, 당신의 만족도를 어떻게 표시하겠습니까? very satisfied, 굉장히 마음에 드나 봅니다. 그죠? 자, 이번에 A 가봅시다. She's very unsatisfied는요, 만족하지 않은 거니까 탈락이겠고, B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위에 전혀 없습니다. 그죠? C는요, shopped at a store, 가게에서 샀습니다. with a friend, 친구랑, 이런 얘기 없고요. D는 she's happy, satisfied랑 happy가 엮이게 되죠. 잊지 않고 계시죠, 여러분? 지문에 나왔는 단어와 질문의 정답은 같은 단어로 나온다기보다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나온다. 그래서 happy를 보시고 dissatisfied를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은 예외 부가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얘네들은 우리 교재에서 나오듯이 예외 부가 사항, 복잡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다는 게 맞겠죠. 그래서 후반부에 대부분의 답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건을 갖다가 판 사람이요, 이제 제품명, 그 다음에 수량, 가격, 이런 걸 적어 놓으면은 밑에다가 중요한 얘기를 아주 작게 적어 놓습니다. 원래 이런 건 좀 작게 들어가요. 뭔가 좀 얍삽한 느낌인데,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서 여러분 옷 샀는데, 옷은 사서 반품 다 해도 좋습니다. 라고 적어 놓고 밑에다가 약간의 티끌이라도 묻어 있으면 반품이 안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꼼심하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짓거리 얘네들도 하는 거죠. 자, 여자 홈쇼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따라 나올 겁니다. 여성용품 홈쇼핑이라고 해서 이분이 산 게 귀걸이, 목걸이를 샀다고 쳐요. 그리고 앞에는 이게 몇 번 귀걸이냐, 384번이다라든가, 목걸이는 몇 번이라든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귀걸이, 목걸이를 샀고요. 하나는 화장품을 샀어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우리는 환불을 더 잘해줍니다. 이렇게 적어놓지만 끝에 가서 이렇게 적겠죠. 귀걸이, 목걸이 같은 제품은 환불이 되지만 화장품은 단
환불 규정에서 예외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환불 정책 같은 게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요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세부적인 게 따라 나온다.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 부분에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지금 강조해서 하고 있냐 하면은 시험 문제를 치면요. 학생들이 이런 걸 잘 뭐 하는 거죠. 뭐 질문을 묻는데 무조건 위에 글자가 큰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찾으려고 헤매는데요. 끝부분에 글자가 좀 작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꼭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얍삽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3번 우리 또 한번 예제 가볼게요. What type of items cannot be returned? return 될 수 없는 거는 뭐냐? 봅시다. 위에 그러면은 표 있고요. 표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는가?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어디 나옵니까? 위에서 말로는 we guarantee 막 좋은 이야기 해요. 막 만족을 우리는 분명히 드릴 겁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return, simply return. 아, 그냥 반품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with the enclosed form. 함께 들어있는 양식과 함께. 그러더니만은 괄호를 해서 눈에 안 띄게 적어놨죠. We cannot take back. 우리는 다시 가져오지 않습니다. personalized items예요. personalized는 개인 주문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customize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는데요. 네가 개인적으로 주문한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돌려주지 않습니다. 라고 적혔으니까 3번에는 B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 지문은 지금 잘라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야 이렇게 쉽게 풀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전체 양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부분들은 눈에 많이 띄지만 이 부분들을 놓치기가 십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문 종류에 따라 예외 상황이라든가 뭐 부가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끝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단어는요. 여기까지가 우리 싱글 패세지. 그래서 단수 지문에 대한 이야기와 단일 지문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요. 레슨 7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에 대한 예문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잘 풀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예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연습 문제들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우리 다음 단원에 복수 지문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마지막 거는 좀 간단하게 짧게 끝났죠, 여러분. 짧게 끝났는데 요 시간 파트 7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